최고의 퀄리티 백구 사운드 녹음실. 오늘의 유명인 사주 조지 소로스 사주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1930년 8월 12일 헝가리 출생이고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그리고 85세, 사자자리 말띠입니다. 워렌 버핏이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것과는 반대로 이 조지 소로스에겐 악마, 악랄한 환투기꾼, 경제 철학자, 박애주의자, 투자의 귀재 등등 아주 다양한 수식어가 등장하는데요. 서로가 상충되면서 상당히 이질적인 것들이 조지 소로스의 본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미 씨 계속 좀 읽어주실래요? 네, 조지 소로스는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유대인 변호사였는데 나치가 등장하면서 어린 조지 소로스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고 전쟁의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47년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런던 경제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런던 경제대학에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로 유명한 칼 포퍼의 제자로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칼 포퍼의 사상은 조지 소로스의 신념과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각종 자선사업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박애주의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은지 씨 계속해주세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런던의 한 투자은행의 수습사원으로 조지 소로스는 금융계에 첫 발을 내디게 됩니다. 56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소로스는 리서치 헤드 일을 맡으며 종목 분석에 대한 뛰어난 안목과 실력으로 월가의 자리를 잡아가고 69년엔 헤지펀드를 처음으로 운영해서 펀드 매니저로서의 첫 발을 내디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로서 계속 좋은 실적을 내면서 월가의 자리를 잡고 73년에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과 함께 헤지펀드인 퀸텀 펀드를 운영하면서 금융계의 신화를 창조하게 되죠. 조지 소로스의 이면, 악마처럼 돈을 벌어 천사처럼 쓴다. 기부자로서의 조지 소로스에 대한 평가인데요. 지금까지 8조 9천억 원에 가까운 사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지 소로스 하면 또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유명인 사주들 중에 부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 부자들 순위에 이분도 역시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펀드 매니지먼트, 이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유명해요. 굉장히 장수하시고 계시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시는 거겠죠. 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 때 굉장히 좀 악마적으로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그렇게 벌어서 굉장히 기부를 하고 좋은 곳에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 악마처럼 벌었다는 건 막 이렇게 나쁜 식으로 벌은 건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왜 금융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약간 잘 몰라. 금융. 어려워. 왜 영화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작해서 막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벌어서 좋은 데 썼으니까 사주 같은 걸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기부를 함으로써 나의 어떤 그 과업을 좀 벗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맞죠. 그 불교적인 거던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죠. 네, 알겠어요. 네. 이 조지 소로스가 정말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투자 원칙이 있는데요. 이 투자 원칙 좀 읽어주시겠어요, 은지 씨? 1번. 자신만의 투자 이론과 원칙을 정해라. 2번.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3번. 예측보단 시나리오에 충실해라. 4번. 모든 수단을 동원해 리스크를 회피하라. 5번. 위기 상황에서 인내하라. 6번. 실수를 하면 즉각 수정하라. 7번. 대세를 거스르되 굴절 시점을 파악하라. 8번. 펀드의 높은 수수료를 생각하라. 9번. 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10번. 가진 것보다 지금 하는 일을 더 사랑하라. 10번이 난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래요? 네. 나머지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는 말은 알 수 있잖아. 소득보다. 그러네. 버는 것보다는 좀 적게 쓰라는 거겠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나요, 수빈 씨? 저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봐요? 언니 저축은 해? 너 나한테 왜 이래? 은지 씨는 어때요? 평소에? 뭐 저는 뭐 돈을 벌어봤어야 뭐 알지 뭐. 요즘 강의에서 좀 벌잖아요. 다 그만뒀지. 이제 저 선생님 안 해요. 가외하지 않아요? 과외만 해. 그 과외 겨우 내 용돈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어. 할부한 것도 갚아야 되잖아. 할부는 없어. 나는 없어? 체크카드만 써가지고. 아, 진짜? 할부는 안 해. 아 그때 그래. 응. 우리끼리 아는 걸로 할게요. 뭐였지? 네. 아! 쉿! 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뭐 부자가 된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분의 사주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 이번 사주도 부자 사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단지 이분이 나무로 태어나셨고 가을에 제가 저번에 육친을 말씀드렸다시피 편관격입니다. 편관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하죠. 악법도 법이다. 그분이 정관격이라 그러면 편관은 정반대거든요. 법이 잘못됐으면 이거를 내가 엎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투쟁이나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편관을 써요. 나무가 이렇게 금이 천간에 투관돼 있고 또 시간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 시간은 아마 정오시 정도로 추측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을 보면 성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금이 많은 사주는 흔히 물을 1순위로 써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금이 많으니까 물로서 나무를 보여줘야 나무가 잘리지 않죠. 쉽게 말하면 나무가 금이 편관인데 그 금은 나를 자르잖아요. 항상 네. 내가 어딘가부터 위협을 받고 산다라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이런 네. 사람들처럼 이렇게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같이 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 성향이 어떤 거예요? 남하고 경쟁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천간에 떠 있으면? 그렇죠. 근데 특히 갑목일 경우에는 갑이 동시에 옆에 갑을 보고 있다는 말 자체를 봐도 이건 토가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한 흙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조금 편하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아예 토가 없잖아요. 네. 밑에 둘 다 나무가 동시에 떠 있어요. 살벌한 관계라는 거죠. 그럼 별로 안 좋은 거네요. 답답하고 여자를 그렇죠. 뺏길 수 있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여자나 돈이 항상 남한테 새고 그러니까 내가 뺏지 않으면 남이 내 걸 뺏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더 요소가 독해질 강하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렇죠. 그럼 지지에 비견겁재가 있을 때랑 천간에 비견겁재가 있을 때가 다른 건가요? 그럼요. 지지는 나한테 뿌리가 되는 거고요. 천간은 경쟁자가 되고 혹은 운에 따라서는 나한테 뭐 좋은 요소라는 인덕도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대신 잇몸으로 싸우는 사주예요. 즉 금이 물을 생하고 다시 그 물이 나무를 생하는 구조가 굉장히 조금 순응하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물이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불로 금을 녹이는 사주죠. 이게 식신제살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삶이 투쟁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시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잘 어떻게 보면 무죄사주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무죄사주일 수도 있죠. 무죄사주라는 거는 죄가 없는 거야? 재물이 사주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근데 부자란 어떻게 그래?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사주에 재물이 없다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단지 돈에 대한 개념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건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주가 무제격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추가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무제격이지만 우리 중에서 돈 지금 제일 많이 버시고 계세요. 그렇지. 우리 재성이 이렇게 있는 은지랑 나보다. 제가 좀 나이가 있죠. 자, 그거예요. 흔히 말해서 금도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내 기운이 빠지는 거고요. 불도 나무를 태워줘. 네. 동시에 내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빠져. 그러니까 물로 쓴다면 나를 생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뭐 학자라든지 좀 안정적인 눈을 갖겠지만 뭔가 이 사람은 금도 불도 전부 다 적인데 적을 이용해서 치는 격의 사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한 말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거고요. 초년 9살부터 19살 운이 금 들어왔어요. 천간이 겁재까지 떴죠. 이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제가 볼 땐 최악의 운이 초년에 지나간 거고요. 아마 이분이 지금 말년운 59세부터가 운이 굉장히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운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남한테 많이 베푸는 거는 상간의 힘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보여지는 것도 많은 사람이고 그런 것 같아. 돈에 대해서 솔직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무제격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건 아니고 내 것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네. 돈에 대한 욕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악마처럼 벌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남 거를 그냥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뺏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나보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식구, 내 조직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맹목적이죠. 정가는 이제 내 밑에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정의 성향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잘라버리거든요. 좀 말이 그렇네. 편가는 아니에요. 내 식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안고 가는 성향.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적으로는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되게 멋있어요. 막 이렇게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관성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딱 지켜주려고 하는 거 차가우거나 그러면 그게 되게 강해. 저도 관성이 강한데 별로. 아무튼 뭐가 중요한 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흔히 뭐 정치 쪽이다. 네. 혹은 전문 어떤 기관 쪽은 정관을 쓴다면 조폭 아시죠? 네. 조폭이나 어떤 군인 그런 집단은 편관을 많이 쓰죠. 절대적인 쪽.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좀 되게 터프하고 그렇죠. 그래?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멋있어요. 이분 사실 그럼 모든 난 게 이해가 되는데 돈이 많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핵심을 비껴가네요. 네. 이것만 봐도 참 신기해요. 사주에 돈이 없는데 세계적인 그러게. 부자란 말이에요. 돈은 솔직히 운이죠. 운에서 벌고 운에서 빠지는 거고요. 사주격은 그 돈에 대한 크기만 알 뿐입니다. 근데 크기가 크지 않단 말이야. 사주 안도 네. 이렇게 많은 거야. 뭐 기회가 이상하네.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주보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혹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주라는 거는 한날 한시에 어떤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시기를 말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 떨어질지는 누가 알아? 그건 자기의 몫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몫이고 또 터전이 될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그게 바다에 떨어졌다. 네. 그 씨앗 살겠어요? 못 살아. 살죠. 그런데 숲에 떨어졌다. 쭉쭉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거랑 혹은 잘 맞아야겠네요. 바다에 떨어졌다도 이 씨앗이 헤엄을 쳐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나와. 육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변가에 나무가 폈단 말이야. 네. 이건 대박이죠. 숲에 나무가 많은데 막 그때 핀 나무는 그냥 거기서 거긴데 네. 이 나무가 해변가에 딱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격이지 않나 싶어. 이분은 아마 해변가의 나무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이 우리 이번에 남자 생긴다고 한 것도 네. 그랬잖아요. 그럼 상황에- 우리는 그 씨앗이 바다로 빠졌나 봐. 그죠? 뭐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아니야, 그래도 인연이 많지 않았나요? 지금도 고름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 말은 맞습니다. 네. 네, 조지 소로스 사주 여기까지 할게요. 끝. I'm gonna be fun, gonna do it again on a game day. I'm not gonna lie. Yes, sir. It's a bike and the wing and it's speed. I'm not gonna lie.